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7억 아파트 단숨에 33억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또다시 이거 불장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은근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토제 폐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빗장처럼 묶여 있었던 잠삼대청 지역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게 됐죠. 이런 어떤 규제 해제가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제 이후에 2주가량 지났는데 송파구 잠실은 27억, 28억 하던 아파트가 31억에서 32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33억 원 거래설도 지금 돌고 있죠. 근데 그만큼 지금 실질 거래가는 가뭄에 콩나듯이 살짝 올라오는 이 실거래가 가격일 뿐이고, 대체적으로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호가 방어벽도 기존에 이제 규제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서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가격표 바꿔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이 호재가 하나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표를 바꿔 달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구간대별 비중을 보면 이게 또 심각한 게 6억 이하는 15.6%, 그리고 50억 초과는 1.2%. 딱 잘라낼 수가 있겠죠. 저가 거래라고 6억도 저가 거래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높은 가격대일 수가 있는데 15.6%에 지나지 않고, 이게 6억에서 9억 이하가 25.8%, 그리고 9억에서 15억 이하가 30%, 15억에서 50억 이하가 27%. 이건 뭐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영끌 조짐이 다시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서울의 핵심 지역, 고점에 올린 아파트 값이라도 내가 무리해서 딱 진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만큼 이후의 시세 차익은 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종교적 신념 같은 그런 어떤 부동산적인 어떤 유전인자가 쫙 지금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게 순삭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15억에서 50억 이하도 27.2%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월 가계대출이 약 5조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 증가폭, 그러니까 단기적인 증가폭으로 보자면 4년 만에 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가능선에서 다시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기적 증가폭이 점점 커지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5년도 한국 이 잠재 경제 성장률이 1.5%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대외 여건 자체가 상당히 부동산 자산 시장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딱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턱대고 9억에서 15억, 15억에서 50억 이하의 아파트, 온 세상 자금 끌어들여서 아파트 사기 위한 대출 행렬이, 이 랠리가 지금 5조 이상 지금 뛰어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은행권의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 3조 원 상회하고 있고요. 이금융권은 1조 원 중반대로 가면서 5조라는 단기적 증가폭이 상당 부분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신축 쪽으로 자꾸 이렇게 깃발을 꽂으려는 움직임에 비해서 구축 쪽 시장은 지금 대체적으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처럼 쎄한 느낌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고 있죠. 3월 2일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9만 4천 건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도합 14만 2천 건 정도 지금 증가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구축 시장의 이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신축 쪽은 어떻게 해서든 고점 아파트라도 입지가 좋으면 내리꽂는다는 어떤 심정으로 계속적인 어떤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 자산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이 급격한 이 자산 가치의 변화가 오게 되면 엄청난 가격 대혼조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시적 규제 해제라는 부동산 호재가 강남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어떤 집값 하락세라는 동서남북
부동산 시장을 지금 에둘러 싸고 있는 악재들이 워낙에 뭐 켜켜이 뭐 엄청난 산처럼 뭐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집값 하락세라는 이 대세는 결코 막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5조 원 가량 대출이 증가하고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전체 서울 아파트를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이 전망은 또 다른 거품을 한층 더 쌓아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가 거래가 많다라는 건 다시 영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한국 경제 이 자산 시장에 대조정기가 올 수 있을 2025년도인데 이거 예전 생각하고 고스란히 2025년도도 말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지금 미국이 시작한 이 관세 정책 보십시오. 목재도 25%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특히 한국산 주방 가구를 굉장한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 주방 가구는 뭐 이제 유럽을 넘어설 정도의 굉장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또 가격 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25%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수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외에 다른 어떤 생활 필수품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을 향한 어떤 수출 기조가 굉장히 꺾일 가능성 많겠고요. 또 뭐 한국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중국 우회, 이게 뭐 한국 묻어서 중국이 오히려 수출 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으니까 관세를 85% 때릴 그런 어떤 이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한국은행이 가까스로 잠재 경쟁 성장률을 1.9에서 1.5까지 내려놨는데 결국에 가서는 1.5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0.89%까지 뭐 내리꽂힐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 부분도 지금 무시 못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0.25% 뭐 베이비 컷을 하면서 지금 2.75% 정도의 기준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기준금리가 동결 내지 다시 인상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달러와 원화의 어떤 가치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한국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이 환율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서 계속적으로 물가를 직격할 수밖에 없겠죠. 환율 폭등하게 되면 물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겠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잠재 경쟁 요소 성장률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면 이건 뭐 거의 답이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 이 주식 시장도 뉴욕 3대 지수가 급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세 정책을 강력한 드라이브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 통화적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본시장에 돈이 고이질 못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가 공포의 목요일이라는 말이 나온 만큼 엔비디아 8.5%, 뭐 반도체 6.1%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자본시장에서의 주식시장의 휘청거림, 바로 뭐 가상화폐 시장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폭락하는 추세로 인해서 뭐 이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뭐 지금이 기회다라는 어떤 반대적 입장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 그리고 강달러화로 가는 이 드라이브가 역시 모든 상대적 자산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어떤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이 모든 자본이, 한국은 지금 자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에 75% 돈이 묻혀 있죠. 반대로 미국은 75%가 주식 시장, 가상화폐에 묻혀 있거든요. 이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완전히 떡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가 3월 7일에 가상화폐 서밋을 주최를 해서 다시 한번 붐업을 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시장의 이 등락, 주식과 코인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결국 고스란히 한국 자산시장에 이 가치 딜레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아파트 시장은 지금 강남 3구의 일시적 상승, 이 신기루입니다.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완전히 일격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이 금융시장의 대혼돈이 찾아올 가능성 높다. 결국엔 아파트 시장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뭐 대책 없이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아직까지 집을 사지 않았거나 또 새 집으로 환승을 원하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면 훨씬 더 유리한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비용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나
어떻게 해서든 틈새를 좀 마련을 해봐야 될 건데, 바로 내일, 그러니까 내일은 휴일이네요. 그래서 수요일 3월 4일 날 힐스테이트가 무순위 줍줍 두 가구를 내놓게 됩니다. 딱 보시면 뭐 신축 아파트죠. 힐스테이트 용인에 위치한 고진역 1, 2단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84제곱 30평대로 나왔는데 아파트 총 공급 금액을 보시면 4억 1천만 원에 한 세대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3월 4일 날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84제곱 305동인데 여기는 3억 9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3억대 아파트라는 점, 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3월 4일 날 접수를 받게 됩니다. 계약일은 3월 14일이 되겠고요. 총 두 세대가 나왔는데 가격 면에서는 3억대, 4억대. 근데 자체 시세를 보면 6억 3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는 3억 5천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아파트값 3억 9천과 그리고 4억 1천만 원. 전세 세입자를 어느 정도 빨리 드리게 되면 그래도 잔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에버라인 고진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도보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축은 거의 뭐 15억 이상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 4억 정도의 신축 아파트, 그것도 힐스테이트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108동 305호와 208동 1801호 3층과 18층에서 각각 나왔다라는 사실. 18층이 조금 비쌉니다. 4억 1천만 원, 3층짜리는 3억 9천만 원에 나왔네요. 뭐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배치도가 이렇고요. 여기 지금 비규제 지역이죠. 전매 제한 기간 없고요.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전국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할 수 있겠고, 청약 자격은 무순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청약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부부 공이 다 할 수 있고요. 세대원도 19세 이상만 된다면 충분히 청약 가능합니다. 1동, 뭐 2동 같이 나왔는데 비규제 지역이라서 무순위끼리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율이 똑같은데 발표율이 같아도 청약 두 단지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가족 구성원 중에 뭐 19세 이상 자녀 2명 있다고 가정한다면 4명 모두 두 단지에 청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8번 가능하죠. 그만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2월 27일에 나왔고 접수는 내일 모레 3월 4일 화요일 날 있게 되고요. 당첨 발표 3월 7일, 계약 체결은 3월 14일이 되겠네요. 뭐 입지는 그래도 뭐 참한 편이고요. 어찌 보면 내가 뭐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래도 주거 안정성을 좀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변 시세와도 뭐 그렇게 큰 어떤 이 갭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시세 차익을 또 노릴 수가 있겠고요. 생활환경 보시면 뭐 대형마트 있고 또 뭐 습세도 적당히 위치해 있고요. 에브라인 고진역 도보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IC 접근성 괜찮은 것 같고요. 교육환경도 뭐 초중고가 참하게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여부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접수일은 3월 4일, 당첨자 발표 3월 7일이 되겠네요. 아무튼 2025년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 가장 혼돈스러운 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사실. 틈새 시장이 아무튼 많이 이 선택의 폭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뚜렷하게 획을 그을 사건들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엄청난 대조정기를 가져올 가능성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이 잠시 잠깐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뭐 집값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기적이다. 그만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식을 가능성 높겠고요. 전체적으로 뭐 집값 자체가 지금 휘청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외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시면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번번한 복습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